건강매거진 3부가 시작됐습니다. 쉬면 괜찮은데 또 활동을 시작하면 다시 생기는 통증.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좀 되시죠? 자, 일단 통증이 생기면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허리 통증의 발생 원인과 또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02-6676-0114번 전화 주셔서 궁금증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또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 모셨습니다. 척추 전문의 하동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02-6676-0114번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전화 주셔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네, 저는 제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저희 네. 어머니께서 1년 정도 전쯤에 허리 쪽으로 해서 뭐 거의 모든 마디 디스크가 좀 있다고 하셔서 예, 약물이 좀 들어가는 그런 시술을 좀 받으셨는데요. 네. 지금 근데 또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 펴실 때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하셔서 좀 다른 치료가 좀 필요한가 해서요. 네, 어머니 걱정이 좀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어머님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61세, 1살이시거든요. 예. 61세. 예. 61살이시고 지금 뭐 디스크가 전반적으로 다 있으시고 뭐 약물 치료를 좀 받으셨는데 네. 지금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게 허리 통증인가요? 아니면 걸어 다니는 게 좀 힘들어 하세요? 걸어 다니시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이렇게 좀 앉으셨다가 일어나실 때나 허리를 구부리셨다 펴실 때 좀 힘들어 하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연세로 봐서는 모든 디스크 부분에 좀 좁아져 있고 그다음에 신경 통로가 좀 문제가 되는 걸로 봐서는 만성 퇴행성 디스크가 동반돼 있는 협착증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거창한 그런 치료를 하기보다는 먼저 간단한 프롤로 치료 같은 거를 통해서 환자분 통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경감을 시키고 강화시켜 드리는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통증에서부터 좀 해방을 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한번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설명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그런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님과 함께 저희 방송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프롤로 테라피 오늘 알아볼 건데 치료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선생님. 예. 네. 그 좀 전에 뭐 전화 주셨던 분 어머님하고 좀 비슷한 연세신데 이분은 66세 환자분이시고요. 평소에도 늘 허리 통증 때문에 똑바로 서기도 힘들고 좀 구부정한 자세에서 좀 다니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제일 큰 문제는 결국 허리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척추뼈를 제대로 붙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통증이 유발됐고요. 그것 때문에 또 악순환 때문에 더 허리가 구부러지고 구부러진 것 때문에 더 통증이 오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뒤에 있는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서 물론 허리 자체에 좀 그 건강 상태를 좀 개선을 시키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고요. 그런 분께 이제 프롤로 세라피를 통해서 치료를 꾸준하게 지속한 결과 예전에 옆으로 휘어지고 앞으로 기울어져 있던 허리가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펴지고 똑바로 좀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통증도 훨씬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한 자세에서 다니실 수 있기 때문에 걷는 것도 거리가 늘고 했습니다. 네. 자, 이 프롤로 테라피,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하는 그런 치료법인데 저희가 또 치료 원리가 궁금해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천막을 좀 세운다고 할 때 큰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기둥이 넘어지지 않게끔 보통 끈으로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척추라고 하면 이 척추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게끔 제대로 서 있게끔 끈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허리 근육 붙어 있는 인대하고 근육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약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서 인대가 약하게 되면은 결국 근육이 과도하게 일을 해서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당 주사가 체내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점차 반복을 하다 보면은
허리가 점점점 튼튼해지고 척추를 지지하는 인대 근육 증식과 강화가 돼서 결국에는 척추 안정 및 통증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예. 네. 보통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시술 전에는 척추뼈들이 이렇게 우리 아코디언 이렇게 쭉 쭈그러뜨린 것처럼 네. 앞으로 주저앉아서 신경 지나가는 통로도 굉장히 좀 좁아져 있고요. 허리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인데 우리가 뒷부분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계속 주사 치료를 해서 뒷부분을 튼튼하게 팽팽하게 만들어 드리면은 앞쪽에 있는 아코디언이 쭉 펴지듯이 허리뼈들이 제대로 펴지게 되면서 그쪽 주변에 있는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경감을 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치료 사례를 볼게요. 또 어떤 사례인가요? 네. 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 3D 영상으로 만들어서 체형 자체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술 전에는 저렇게 구부정하게 앞으로 기울어져 있었던 분이 우리가 치료 후에는 허리를 똑바로 펴서 걸어 다니실 수 있고요. 그다음 옆으로도 기울어져 있었던 허리 자체가 똑바로 네. 펴지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은 통증이 없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주사요법이기 때문에 시술이 상당히 간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화면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병변, 주사할 부위를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요. 체크한 부분에 따라서 확인이 되면은 포도당액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주사 용액을 미리 꼽아놨던 주사 바늘을 통해서 체내에 삽입을 하는 걸로 간단하게 치료는 완결이 됩니다. 보통 한 5분 이내에 치료가 끝나게 되고요. 네. 이런 치료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한 6회에서 한 12회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전보다는 훨씬 좀 건강한 그런 허리를 좀 먹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께 치료를 하면 좀 효과가 좋을지 이 부분도 또 상당히 궁금한데 어떤가요? 예. 보통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통 척추 근력은 점점 약화가 되다가 네. 어느 시점에서 이상이 발생되고요. 그 이상이 발생되게 되면은 기준 지하로 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런 치료를 통해서 한번 회복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런 회복이 되는 시점에 우리가 좀 더 강하고 건강한 허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치료로 볼 수 있게 됐고요. 네. 보통 적응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허리 디스크를 네. 앓았던 분들, 그다음 척추관 협착증, 만성 허리 통증, 그다음 일자 허리 치료라든지 허리 인대 손상이 받았던 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수술 후에 계속 통증이 좀 남아 있어서 계속 불편하셨던 이런 분들 분들도 많죠. 예, 네. 그런 분들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뭐 6회에서 12회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예. 하셨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받는 거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 이 부분도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뼈 주사다 맞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그 주사도 굉장히 좋은 주사지만 그 주사는 반복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사지만 지금 우리가 프롤로 세라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고농도의 포도당액입니다. 그래서 포도당액이 반복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특별히 뭐 내성이 생기겠는지 뭐 어떤 다른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그럴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우리가 이제 프롤로 세라피의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짚어보자면은 네. 주사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는 주사 자국 외에는 특별한 흔적이 남지가 않습니다. 흉지지 네. 않고요. 그다음에 원인 부위 및 주위 조직에 대해서 동시에 강화를 시킬 수 있고 그다음 만성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께도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허리 수술, 시술 받았던 분 후에 통증 관리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좀 한두 차례 주사 치료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보통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6회에서 12회 정도의 좀 꾸준한 치료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치료가 좀 진행이 돼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의사항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포도당액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 뻐근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우리 몸살 앓듯이 좀 통증이 올 수 있는데요.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진통소용제를 먹어버리면은 우리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으로 두 가지가 좀 경감이 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대 재생시까지는 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네. 시술 후에 과도하게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한다든지 운동을 통해서 내가 더 강화를 시켜야지 해서 과도한 운동 같은 거 좀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몸이 재생되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고단백질의 음식 같은 걸 드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비타민 같은 섭취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허리 통증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또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허리 밑에 허리쯤에 가요. 네, 그렇게 아주 쑥 빠지려고 너무 아파서요. 네. 이제 전번에 한번 병원 내가 근데 거기가 아파서 그러는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예, 아파서요. 그런데 다리가 왼쪽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 밑에서 네. 막 털어 나갈 것처럼 아파요. 아, 어머니 어떤 그래가지고- 치료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통증 클리닉 막 그런 데서도 가보고 뭐 주사도 맞아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너무 아파서 저기 신경외과에 가서 네. 주사 한 대 맞고 그랬더니 여기 다리가 터질라는 거는 좀 더 나았고 혼자 조금 지금 부드럽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이달 말일께 또 오라고 이제 예약을 해놨는데 네. 그렇게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건지. 네. 지금 좀 제가 치료를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신 것 같아요. 예, 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74살이요. 목소리 목소리는 굉장히 상당히 젊으신데. 젊은데요. 네. 감기하려고 그러고 걸어가는데요. 좋으십니다, 예. 목소리가. 네. 지금 연세가 74시면은 상당히 네. 좀 연세가 많으신 편이긴 하지만 뭐 지금 뭐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굉장히 좀 활동적으로 좀 활동을 하실 분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좀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운동 같은 거는 많이 해요. 예. 아,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 들어봐서는 뭐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협착증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허리가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다리가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결국 허리에서 나오는 통로상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결국 증상이 허리에도 나타나고 다리에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에 허리만 치료를 해드려도 다리 증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치료를 하는 거고요. 아마 여태까지 받으셨던 치료들은 대부분 어떤 아니요, 고전적인 허리를- 치료, 주사 치료만 좀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허리는 그냥 예, 어머니 그렇게 혹시 아침에도 좀 아프신가요? 예? 아침에는 좀 통증이 어떠세요? 아니 아침이나 저녁 똑같은 똑같이. 똑같은데요. 내 네. 다리가 쩍쩍 저리고 네. 저리면서 자꾸 그냥 그게 쥐가 내리고 막 그래요. 예, 예.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서는 분명히 지금 협착증 증세신데요. 네. 협착증 증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진단을 받으려면은 뭐 CT나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좀 한의원에는 안 하셔야 되고요. 가봐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가까운데 네, 어머니 말씀하시죠. 동네에서는 가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그 협착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 방법도 굉장히 많고 좀 적극적인 시술 방법도 있습니다. 뭐 풍선 확장술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또 소개해드릴 뭐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받으시는 치료가 어떤 해결책이 아니다 싶고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 싶으면은 그 다음 단계의 치료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게 현재는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74살 어머님께서 지금 전화를 주셨는데 이 정도면 좀 고령 환자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프롤로 테라피 뭐 무리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예, 물론 프롤로 테라피에는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다른 치료가 힘든 나이가 많으신 분들께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롤로 테라피 말고도 우리가 지금 오늘 계속 소개해드릴 그런 이제 시술들이 연령 제한이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예전처럼 수술에 대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좀 고민이 되거나 하는 분들 네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의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 젊었을 적에 네, 허리가 시리더라고요. 네. 허리가 시리더만은 무릎 연골이 딸가가 그렇다 해가지고 MRI까지 찍고 다 했습니다. 네. 했는데 허리가 지금도 보면은 많이 시리해. 허리가요? 예, 네. 어머니 지금 가장 불편하신 부분이 허리 통증이시죠?
예, 통증은 허리 시리지만은 네. 무릎이 가다가 안 좋다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왼쪽 무릎이.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그래서 계속 운동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예. 예, 이거 이랬는 제가 하면 이제 한 2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허리 이상이 있는데 MRI 찍어도 허리는 이상 없다고 하고 연골이 따갈 갔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가 그래 전화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이제 60 너이라요. 예. 지금 주로 불편하신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허리가 시린 거하고 하나는 이제 무릎 통증인데 아마 무릎 통증은 연골이 닳았다는 걸로 봐서는 아마 퇴행성 관절이 지금 있으신 것 같고요. 허리가 시린 것 자체는 보통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우리가 보통 좁아져서 생기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도 MRI 찍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수술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치료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쳐도 분명히 어떤 퇴행성 변화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드렸던 프롤로 세라피 같은 거를 강화하는 치료 차원에서 계속 받으신다고 하면은 그런 시리고 그다음에 심할 경우에는 통증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이 허리를 고친다고 해서 무릎까지 같이 증상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무릎은 퇴행성 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정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무릎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허리도 같이 치료를 받으시고 무릎도 치료를 받으시는 게 현재 증상 개선하는 데는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가까운 전문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자세한 검사 다시 한번 받아보시고 어머니께 맞는 치료법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때는 허리 통증이 없다가 머리 감을 때 그렇게 아프다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선생님? 특히 이제 머리 감으려고 이제 허리를 숙이거나 네. 이제 아주 심한 분들은 세수만 하려고 허리를 좀 숙여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네, 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자세가 허리가 좀 휘어지고 네. 디스크 안에 압력이 좀 올라가는 그런 자세들입니다. 근데 꼭 디스크에 압력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디스크 뒤쪽에 있는 어떤 후관절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면서 생기는 통증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퇴행성 관절 질환 또는 퇴행성 디스크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통증이 오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 주변에 손상이 가해지면은 그 안쪽에 염증 반응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염증 때문에 우리가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를 통해서 이런 염증 같은 거를 좀 가라앉히고 하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발생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연령으로 인해서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노화 때문에 생기는 퇴행성이고요. 평소에 이제 무거운 거 자주 들거나 평소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힘들게 일하셨던 지금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고된 노동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그다음에 제대로 이제 풀어주지를 못하니까 네. 이게 만성적으로 쌓여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겠죠. 네네. 예. 자, 이렇게 특정 자세에서 통증이 있다면 만성 디스크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또 갑자기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디스크는 어떤 건가요?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가 이제 급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네. 급성 디스크는 거의 대부분 외력에 의해서 생깁니다. 외부에서 갑자기 큰 힘이 디스크 내에 가해지고 때마침 좀 약해져 있던 부분을 따라서 안에 있는 수액이 밀려 나오고 밀려 나온 수액이 신경근을 압박을 해서 생기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급성 디스크라고 하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원인이 뭐 넘어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급성 치료를 좀 해야겠죠. 네. 자, 아무래도 이 만성 퇴행성 디스크와 급성 파열성 디스크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증상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 네. 뭐니 가장 큰 차이점은 만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해오던 것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통 자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또 들어볼게요. 네. 오래 앉아있기 힘들거나 또는 허리를 숙이기 힘들거나 무거운 물건 들기 힘들거나 하는 전반적으로 예전에 가능했던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급성 파열성 디스크는 했던 건데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못 움직이거나 다리를 못 들어 올리거나 그다음에 통증이 심해서 거동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프롤로테라피는 이 만성 통증이 있는 분들께 효과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성 파열성 디스크에는 어떤 치료법이 좀 좋을까요? 뭐 예전에는 파열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술을 했습니다. 네. 등을 절개를 하고 뼈 일부를 좀 갈아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칼로 제거를 하는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이제 물론 필요한 경우는 해야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수술 말고 다른 치료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을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라든지 병변이 있는 부분까지 접근을 시켜서 그 부분을 내시경 카메라로 들여다보고 레이저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기화시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네. 치료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특징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니 해도 가장 큰 특징은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 유착, 통증 원인을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급성 파열성 디스크 또는 재발성 디스크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나 수술 후 저림 같이 우리가 MRI를 아무리 수술 후에 찍고 했는데 네. 영상 자료는 굉장히 깨끗하고 수술도 네. 잘 됐는데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직접 들여다보면서 다시 남아있거나 병변 부분을 확인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빠르고 나이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있으셔가지고 수술이 힘드신 분에게도 우리가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실제 시술 사례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례를 좀 보여주시죠. 예, 네. 이분은 64세 어머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수술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네. 갑자기 디스크가 파열이 되면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왔고 MRI를 찍어보니까 굉장히 흉측할 정도로 지금 디스크가 시술 전 여기 영상 보이는 것처럼 좀 튀어나와서 이 정도면은 사실은 수술을 하는 게 환자분한테는 좀 빠른 치료라든지 합병증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해서 수술을 처음 권유를 해드렸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도를 했고요. 2개월 후에는 처음에 심하게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네. 절반 이하로 크기로 줄었고 5개월째 MRI를 다시 찍었을 때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 점수도 네. 우리가 가장 심한 거를 10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처음에 이분은 10점이었고 시술 직후에는 3점, 그다음에 5개월째는 1점까지 떨어져서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선이 됐던 분입니다. 네, 다음 자료. 네, 시술 예. 효과가 나오고 있네요. 예,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좀 발표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통증 점수를 우리가 모아서 확인을 해봤더니 시술 전에는 공통적으로 한 8점, 9점, 9점에 가까운 통증을 호소를 하셨던 분들이 이 시술을 통해서 직후에는 한 3점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는 1.79까지 떨어져서 이전에 갖고 있던 거에 거의 20% 수준까지 통증이 감소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원리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볼게요. 보통 우리가 가느다란 관이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3mm 정도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요. 특수한 관을 우리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얻는데 이 관이 내시경 카메라하고 그다음 치료를 할 수 있는 레이저 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특수관입니다. 그래서 네. 이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외부를 따라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여기 노랗게 보이는 게 신경이고요. 네. 신경이 지금 저기 안쪽에 들어가면 빨갛게 부어 있는데 네. 밑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레이저로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눌려있는 신경을 풀어주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실제 시술 사례를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또 어떤 사례인가요? 예, 이분은 65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환자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계셔서 어떤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역시 좀 거부감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시술 전에는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오고 디스크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뒤쪽에 있는 인대까지 좀 많이 자라 들어와서 협착이 있던 같이 동반돼 있던 분인데 이분 왼쪽으로 나는 신경 쪽으로 우리가 내시경 레이저 카메라 이제 시술을 통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치료를 했고요. 시술 후 3개월째는 왼쪽 신경 나오는 통로 쪽으로 노랗게 우리가 빗금 쳐놓은 거 안에 보였던 까만 디스크 조각들이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사라졌고 점수 자체도 통증 점수가 8점에서 2점까지 경감됐던 그런 분입니다.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예, 이분은 이제 우리가 MRI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고요. 71세 남자분이셨는데
시술 전에는 저렇게 신경이 눌리고 해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의 이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건 체열 검사입니다. 체열 검사를 색깔이 많이 통해서. 다르네요. 예. 좌우의 편차도 심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도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우리 신경이 많이 눌리게 있으면은. 그래서 네. 보통 붉은색이 좀 온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보라색이라든지 녹색 같은 게 온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건데 양쪽에 지금 차이도 심하고 네. 그다음 온도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시술을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신경을 풀어드렸고요. 푼 결과 다시 체열 검사를 했더니 좌우 편차 없이 고르게 온도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네. 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허리 통증 치료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다리요, 다리. 다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다리요. 네. 예.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몇 분 정도 걸으시나요? 아버님. 지금, 아니요. 지금요. 네. 한의원에 가가지고 침 맞고 해갖고 완전히 집에서도, 집 안에서도 못 걸어요. 아파서.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9세입니다. 79이시고요. 예. 예. 네. 지금 집안에서도 걷기 힘드실 정도로 다리 이제 심하게 통증이 오고 그다음에 걸으면 막 다리 쥐내리고 하는 그런 증상들이 우리 대표적인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그리고요. 보통 예. 그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갖고 예. 그 식탁에서 앉아서 이제 일어서려면 다리가 탁 오그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침대에서 또 일어서려면 다리가 탁 오그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왔다 갔다 힘들고 네.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그 뒤로 톤치 클리닉 갔단 말이에요. 예. 톤치 클리닉을 한 8번인가 7번 함께 그 원장 선생님이 MRI를 한번 찍어봐라. 예. 핸드폰이 맞으면 MRI. 그래서 쪼물쪼물을 했다가 다 한 번 맞고 아무리 유망 없게 생겼을게 MRI를 찍었습니다. 예. MRI 찍은 게 그 tonsil 요 클리닉 사람 원장이 요거 수술하기가 약간 힘들다고 뭐 알겠습니다. 3번 4번에다가 디스크 나온 거 있다고. 네. 예. 그래가지고 요 tonsil 클리닉에서는 자신 없다, 못 고친다, 수술해라 그런 사람이다. 네,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무래도 예. 좀 네, 생활이 힘들다 많이 그랬다고요. 불편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떤 방법을 좀 시도를 해봐야 좋을까요? 일단 제가 영상 자료를 지금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 지금 봐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디스크가 너무너무 심하게 튀어나와서 그게 협착으로까지 진행이 돼서 지금 걷지 못할 정도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부분에 디스크뿐만 아니라 뒤쪽에서 자라나온 인대가 같이 자라나와서 신경을 협착을 퇴행성 변화에 따른 협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겠지만 수술 이외에 다른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충분히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영상 자료를 좀 보든지 아니면은 척추 질환에 대해서 수술도 가능하고 시술도 가능한 그런 전문 병원 한번 찾으셔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도움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통증 클리닉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게 치료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을 꼭 찾으셔서 네.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상의 듣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치료법이 없지 않으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아버님께 맞는 치료법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엉덩이 협착증. 네. 협착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뭐 예. 치료를 받아본 적은 있으세요? MRI 찍어봤고요. 네. 꼬리뼈에 주사도 2번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맞아도 되는 건지 어쩌는 건지 그걸 몰라서. 네, 네. 이 부분도 많이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그래서 아마 원장님, 예. 원장님하고 통화를 좀 하고 싶어서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76. 76이시고. 오늘은 예.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네요. 예, 네. 연세에 비해서 목소리들이 다 너무 젊으셔서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아니, 안 늙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MRI 검사를 했는데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걸 봐서는 그 협착증 진단은 맞습니다. 정확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협착증이 있다고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협착증의 특효약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복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확률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반 정도에서는 어떤 주사 치료 같은 간단한 치료를 좀 먼저 해보고요. 지금 아마 2차례 정도 받으셨다고 하는 게 그런 안에 좁아져 있는 부분을 좀 녹여내고 신경 붓기를 가라앉혀 드리는 그런 꼬리뼈 주사 시술을 받으셨을 텐데. 주사를 2번 맞았는데 네. 예.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많이 막혀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사 치료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병세가 깊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주사를 자꾸 맞아야 되는 건지. 아니요, 보통은 저희가 한 서너 번 정도까지는 좀 시도를 해보지만 그 이상으로 만약에 어떤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적극적으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술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조그만 관에 풍선이 하나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꼬리뼈를 통해서 좁아진 부분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그 부분을 넓혀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받으신 거는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아주 조금만 받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남아있으니까요. 지금 벌써 포기하지 마시고 좀 꾸준하게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은. 수술을 병원 MRI 촬영 현대선 수술해라 이랬는데 수술을 무서워서 수술을 안 하려고 안 하고 치료를 어떻게 받아보려고 버티는 제가 벌써 한 MRI 찍은 제가 한 4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이래 약 먹고 그냥도 견디고 이랬는데 아유 너무 불편해요. 다리가 아파. 네. 일단은 어떻게든 뭐 수술만은 피하고 싶다. 지금 연세 79이시면은 수술하기도 76이시면 수술하기도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은 머릿속에서 지우시고요. 그거는 정말 나중에 꼭 해야 되는 상황에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만큼 있거든요. 그중에서 아주 조금만 일부만 지금 치료를 받으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연세 바른병원으로 찾아가야 됩니까? 네, 어머니 일단은 지금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병원으로 가야 치료가 되는 거지나. 네. 일원동 삼성에서 주사를 2번 맞았어요. 뭐 병원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다니까. 네. 어머니 일단은 좀 경과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 번만 전화를 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부분에 좀 통증이 있으신가요? 허리 통증이 아니고요. 네. 이 응치뼈 있는데요. 네. 응치뼈하고 이 다리 부분이 어떨 때 그냥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이 아픈 통증이 오고.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스트레칭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앉았다 폈다 하면은 그게 좀 없어지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 뭐냐면은 러닝머신을 한 30분 하면은 이렇게 한 천천히 걸을 때는 괜찮은데요. 속도를 내는 게 한 중간 정도 한 60에다 놓고 걸으면은 이 다리 이 힘줄 있는 데가 통증이 이렇게 끈하게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응치뼈 있는 데가 좀 아파요. 이렇게 통증이 오고. 네. 선생님 그런 상담을 바로 현상이 해주시죠. 일어나거든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이제 60세요. 다들 이렇게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는 한 얼마쯤 되셨나요? 이게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2개월 정도. 2개월 전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요. 별로 그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러닝머신을 속도를 한 6, 7 정도로 해서 빨리 걷는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요. 저도 보통 6 이상 놓기 힘든데
굉장히 지금 운동을 좀 과하게 좀 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근력이나 인대의 어떤 한도를 넘어서 운동을 해서 지금 통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엉치가 계속 다리 여기 뒤쪽 이어지는 부분까지 지금 계속 끊어질 듯이 아프고 하다는 얘기는 어떤 척추의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서 있거나 할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을 자꾸 쓰거나 아니면은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서 이 허리에 뼈들이 서로 정렬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잡아주는 근력이나 인대가 어떤 한도를 넘어서는 순간서부터는 우리 신경이 거기서부터 굉장히 눌리거나 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경우를 척추 전방 전이증이다 하는 그런 뭐 병명을 붙여서 어떤 정렬 상태의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우리가 좀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2개월 정도 됐다고 하셨으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좀 과한 운동을 통해서 그게 유발이 되면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좀 병원 방문하셔서 좀 치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고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싶을 때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치료를 해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프롤로 세라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진단에 따라서 치료를 간단한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 60세면은 옛날에는 환갑잔치 있지만 요즘은 젊은 청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실 시기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일상생활이 좀 사회생활이 좀 불편해지고 한다면은 빨리 좀 치료를 받으셔서 앞으로 한 40년 사셔야 되는데 써야 될 40년 허리를 지금부터 좀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 치료 방법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거든요. 별다른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더 희소식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약해져 있는 근력, 인대 부분이 결국에는 이거를 갖다가 어느 허용 한도 내에서 제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주사 치료 같은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좀 더 전문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쪽에 가장 통증이 심하세요? 아, 저희 엄마가요. 네. 연세가 80세인데 네. 이렇게 좀 허리가 많이 굽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걸으면은 막 다리도 아프고 이제 허리가 막 통증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수술해서 허리를 뺄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80세. 아니, 수술 안 하고도. 80세 어머님의 네, 상담 내용이네요. 지금 오래 걷지 못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시기 때문에 아마 연세 이제 80 되시면서 뭐 퇴행성 변화 때문에 협착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일단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뒤에 있는 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틀어지고 휘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허리가 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굽어있고 휘어있는 분들, 약해져 있는 근육이나 인대를 강화시켜드리는 프롤로 치료를 계속 좀 꾸준하게 받으시는 것도 치료에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협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싶을 때는 치료를 해보는 게 환자분께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 여든은 요즘은 연세 이런 시술 받는 데 있어서 제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평균 수명이 지금 그보다 훨씬 좀 기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시술 받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프롤로 치료가 그냥 뭐 이렇게 주사로 하는 거예요? 주사로 치료를 해드리는 거고요. 보통 한 번 주사 맞고 한 2주 간격 정도로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해드리는데 보통 한 6번 정도로 우리가 한 사이클을 보거든요. 그래서 한 사이클 정도 치료를 해서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 좀 모자라겠다, 좀 더 필요하다 싶을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 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가까운 전문병원을 방문하셔서 어머님께 맞는 치료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불편한 거는 한 3년쯤 넘었을 거예요. 근데 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요. 네. 뭐 주사도 맞아보고, PRP도 맞아보고, 통증 클리닉도 해보고. 근데 처음에는 수술을 하라 그러는 거 수술 안 하고 이제 요즘은 시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방에 치료를 받았는데 좋아지긴 좀 많이 좋아졌고 지금 상태 같으면은 네. 그냥 생활해도 되지만 나이가 68세거든요. 네. 그 앞으로도 악화되면은 그때 더 힘들을까봐 지금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요즘 시술 방법은 참 많더라고. 뭐 내시경, 꼬리표 내시경 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브로커테라피라 그러면 또 나오네요. 근데 저는 PRP인지 그게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네. PRP 주사도 맞아봤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름대로 뭐 열심히 치료를 받아 오신 분이시네요. 예, 근데 너무 전문 용어가 지금 환자분 입에서 튀어나오니까. 예. 그 PRP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피를 뽑아서 그 피 안에 있는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되는 그런 프로테인이라든지 아무튼 그 혈장 내에서 우리 몸에 제일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원심 분리를 해서요. 그 원심 분리한 부분을 따로 모아서 다시 병변 부분에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이제 피 뽑아가지고 주사를 맞으셨던 게 보통 PRP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그 방법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프롤로세라피를 합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에서 피를 뽑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액을 병변 부분에 주사를 하고 그 주사액에다가 우리 몸에 어떤 재생하는 데 있어서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같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PRP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비슷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개선된 형태의 치료가 아닌가 싶고요. 완치는 되나요? 그러면 완치? 지금 어떤 완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개념이 좀 애매모호한데 어떤 우리가 허리를 어떤 치료를 딱 해서 그 시점서부터 안 쓴다고 하면은 완치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연세가 지금 60 좀 넘으셨는데 3, 40년 써야 되잖아요. 쓰면서 또 계속 망가지고 퇴행성 변화도 진행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잘 꾸며놓고 꾸며진 거를 잘 유지하게끔 하는 게 현재의 치료 우리의 어떤 목표라고 보면은 이런 프롤로 치료 같은 것들이 앞으로 잘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도움이 되고요. 예전에 불편하셨던 거를 어떤 시술이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프롤로세라피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머니께는 이런 치료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계속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전혀 허리가 협착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한참 앉아있지를 못하겠어요. 한 30분은 못 앉아있고요. 좀 걸으면은 이 오금치 오른쪽 이게 다리 오금치 뒤로요. 이게 바깥쪽으로 오금치 바깥쪽으로 거기가 뻣뻣해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앉아서 걸으면은 그렇고 앉아서 자전거 타면 아프지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전거를 탈 때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걸으면은 뻣뻣해가지고 다리가 잘 안 구부러지는 것 같고 복숭아 못 떼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아픈 통증이 와요.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시지 좀 오래되셨나요? 예, 오래됐어요. 그 전에 다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막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막 다리가 저리고 아파가지고 그때 통증 클리닉 가가지고 허리에다가 주사 맞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에는 오래 앉았지를 못하겠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래 앉아서. 알겠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게 일단 가장 큰, 앉아있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같아요. 또 걸을 때 오금치는 데가 아파가지고. 선생님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두 가지가 좀 어떤 서로 다른 병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협착증이라고 하는 병은 앉아있으면 오히려 편해집니다. 근데 오래 앉아있는 게 지금 힘들다고 하시다는 얘기는 앉아있을 때 제일 많이 좀 힘을 받게 되는 우리 엉쥐 뒤쪽에 있는 관절, 그 다음에 그쪽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고요. 그게 불편해지려면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퇴행성 관절 질환이 뒤쪽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협착은 분명히 있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오래 걷기가 힘들고 예전에는 막 다리 쥐내리고 발목 있는 부분까지 종아리가 막 땡기고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협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서로 나쁜 것과 나쁜 것이 만나서 더 나쁘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협착은 협착대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뒤쪽에 약해져 있는 근육과 인대는 또 나름대로 또 치료를 또 꾸준히 하셔야 증상 개선이 있지 어느 한쪽만 치중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좀 치료를 하시는데 협착도 분명히 우리가 비수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 가능하고 그다음 약해져 있는 관절 주변도 우리가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인내심만 갖고 좀 꾸준히만 치료를 하시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어머니 어디가 가장 불편하세요? 저는 허리를요. 네. 70이거든요. 네. 근데 허리를 한 10년 전에 했어요. 뭐 수술을 받으셨어요? 예, 수술을 척추 협착증을라고 해서 수술을 받았고 또 한 몇 년 전에 지금 잘 연도수는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또 했거든. 9번 했어요. 척추 협착증 수술을. 고생을 좀 많이 하셨겠어요. 예, 근데 제가 할 때도 원래 조금 한 대가 좀 안 좋다고는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 안 좋아요. 아파서 이렇게 파스 같은 것도 붙이고 집에서 이렇게 뭐 집안일을 조금 한다든가 이러면은 더 아프고 제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좀 심하게 하고 와도 아프고 그러거든요.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먹는 약이 있어요. 네. 그 마약 진통제라 그러죠. 그거를 처방받아서 계속 먹었어요. 네. 약 뭐 5ml짜리인가 그 약한 걸 하루에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근데도 별로 효과가 없고 또 수술을 3번 할 수는 없고. 아, 그럼요. 자, 선생님 바로 상담을 좀 해주시죠. 네,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세. 70세시고 그 수술을 2차례 받으셨는데 허리에 지금 나사못이나 이런 기구가 지금 고정이 돼 있나요? 예, 제일 처음에 10년 전에 할 때는 이렇게 인공뼈를 넣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도 뭐 2개인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시간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술에 따른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는데 사실은 그 한 마디를 기구를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관절, 아예 고정을 시켜버리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척추뼈가 뭐 많은 것도 아니고 5개고 5개 사이에 있는 관절이 4개인데 그 각각의 관절 중에서 한 마디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형제 5이 더 일을 하던 거를 2 형제가 일을 못하니까 나머지 3 형제가 일을 도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망가져요.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예전에도 분명히 안 좋았을 상태에서 훨씬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지나면은 수술받은 위나 아랫마디에 망가져서 수술을 또 합시다라고 얘기를 듣게 되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또 하면은 이제는 5 형제 중에서 4이 일을 못하고 혼자서 지금 떠맡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또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도 되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실 수 있거든요. 수술했는데 왜 이러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술을 가능하면 좀 피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아까 설명드렸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 태워드리고 공간 만들어드리고 신경을 풀어드리면은 충분히 지금 있는 증상보다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더 통증이 심하다고 하시는데 이분들께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날씨 추워져서 근육이 많이 좀 굳을 수 있는데요. 따뜻하게 다니시고요. 그다음 반신욕이나 샤워 같은 거 좀 하셔서 근육 풀어주시고
너무 한 집에만 계셔가지고 살찌지 마시고 체중 관리 좀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겨울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하동원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